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 부처들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일제히 환영하면서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재정부 등 관계 부처들은 미중 양측이 평등과 상호 존중 원칙으로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무역 협력 확대는 양국에 이롭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부과했던 일부 관세를 취소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라이터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제대로 작동될지는 중국에 달려있다며 2단계 협상 개시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합의문 서명 시기가 오는 1월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의 전략 물자 수출 통제와 관련한 국장급 대화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일본 도쿄에 있는 경제산업성에서 수출 규제 해결을 위한 통상 담당 국장급 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화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반 만에 이뤄지는 실무진 대화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예비 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제3인터넷 전문은행에는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를 중심으로 한 토스뱅크와 소상공인이 주축이 된 소소스마트뱅크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훈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브렉시트 이슈가 한 번에 해결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문 서명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우리 증시 함께 힘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주간 기준으로 4%가 넘게 상승하면서 2170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도 2% 이상의 힘을 받으면서 643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특징적이었던 것은 바로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전기전자 업종은 거의 8%에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 마이크론 등의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져 가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루면서 시장 내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시장 변화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연말을 맞아 쏠쏠하게 배당금을 챙길 수 있는 배당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배당주 종목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한 국내 증시 짚어보고 이번 주에 나올 이슈들까지 짚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루면서 시장 내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시장 변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을 맞아 솔솔하게 배당금을 챙길 수 있는 배당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배당주 종목들 짚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스마트 기기 시장 내에서 웨어러블 기기의 폭발적인 매출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이에 따른 시장 변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강하게 힘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은요, 이 주간 기준으로 4%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217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찬가지로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들 어쩌면 한 3가지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첫 번째가 무역 합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주 초반부터 사실은 진행이 되다가 주 후반 들어서 거의 이제 그 확실시 되면서 미국 시간 기준으로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서 시장에 알려지게 되고, 바로 한 10시간 정도 지나서 중국의 공식적인 발표문, 기자회견 나타나면서 시장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공식화. 결국은 우리 시장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양일간 상당 부분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양일간의 외국인의 순매수 역시 나타나는 그런 그림 보여지면서 시장 상승,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FOMC 회의였죠. FOMC에서 실질적으로 2020년 그 상당 기간 그 지금 현재의 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발언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유동성에 기반한, 그리고 주요 통화 당국의 어떤 그 경기 내지는 통화 당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그 방향성을 그 이야기를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FOMC는 물론 ECB까지 어쨌든 지금 현재의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다라는 유동성 장세의 지속,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일단은 시장을 상당 부분 안정화 만드는 데 기여했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외국인이 한 6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죠.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1.1조 원의 순매수. 물론 이의 대부분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양일간에 이루어진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전격적인 어떤 그 발표 부분, 이 부분이 외국인들의 어떤 그 순매수를 확실하게 이끌어낸 원동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 우리 장 금요일 마치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한 다우종합지수 한 강보합 정도에서 그치는, 거의 보합 수준에서 그치는 그런 상황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은 미국 시간은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이미 시장 내 상당 0.7% 이상의 그 급반등 나타나게 되면서 미리 반영되었다라는 부분. 일단 발표되었던 경제 지표는 조금은 좀 실망스러운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점까지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 소매 지표가 있었는데요. 소매 판매 증가율 자체가 0.2% 증가에 그치면서 지난 11월 그 0.4%의 증가, 그리고 시장 예상치였던 0.5%의 증가에 상당 부분 못 미치게 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 줬다라는 점.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전격적인 무역 합의에 이 경제 지표의 부진 부분은 다소간 좀 묻혀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유로존 쪽에서의 긍정적인 어떤 그 소식들. 일단 앞서서 최원 앵커 오프닝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존슨 총리가 이끌고 있는 보수당 거의 과반수를 넘게 하원 의원 장악을 하면서 총 640석 중에 365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일단 뭐 그 지금 현재의 그 내각이 이끌고 있는 브렉시트 관련된 안건들이 의회를 조기에 통과할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아졌다. 야당을 다 합쳐도 지금 뭐 집권 여당 대비해서 상당 부분 그 의석 자체가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보수당, 지금 현재 집권 보수당 쪽에서의 브렉시트 합의안 내각에서 결정을 해서 하원에 이제 그 제출하게 되면 하원에서는 바로 통과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브렉시트에 대한 조기 해결 가능성 높아지게 되면서 일단 안정화 국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 내에도 미쳤었고요. 우리 시장, 아마도 우리 시장 이번 주에도 전반적인, 그리고 이번 주를 지나서 올 연말까지 최소한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진행되지 않겠느냐. 두 가지 기본적인 어떤 그 배경, 시장의 안도감으로 깔고 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일단 2020년까지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 지난주 FOMC 그리고 ECB 통화정책회의 완화적인 통화 기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이 2020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시장 내에 주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점. 물론 최종 서명을 놓고 그리고 파이널 과연 어떤 상황들의 디테일한 변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단 뭐 정형적으로 지난 10월 11일 이후에 거의 2달 10일 만에 두 달 한 5일이죠. 2달 조금 넘게 만에 1단계 합의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문. 결국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약속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전반적인 연말 소비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중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통상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나게 되면서 중국을 비롯한 제조 기반의 국가들,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제조 기반의 국가들의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서 이번 주 자연스럽게 시장은 4가지 주요 이슈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첫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합의, 결국은 이에 대한 클로징, 그러니까 마무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최종 서명까지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 것이냐, 그 사이에 혹여나 어떤 그 노이즈가 생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노이즈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마지막 부분, 뭐 거의 뭐 중국에서 미국산 농산물을 얼마나치를 사줄 것이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서는 500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농산물을 사주겠다라는 그런 약속 받아냈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중국이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놓지 않은 상황. 그렇다면 이런 농산물 구매와 관련된 어떤 그 금액 이슈,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추가 관세 15일 부과 예정이었던 추가 관세 부과는 뭐 폐기를 했지만 과연 앞으로 어떤 그 2,500억 달러가 남은 관세 부과 25%의 부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뭐 2단계에 들어가서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 사이에 상당 부분 기싸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 그리고 아울러서 2단계 협상 일정이 아직 확실하게 조율이 되질 않았습니다. 다들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바로 시작하겠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관세 인하와 관련된, 그리고 관세 철폐와 관련된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라는, 확인한 이후에 2단계 협상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발표, 입장의 차이가 조금씩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어쨌든 미중 간의 1단계 합의 일정과 관련된 어떤 그 클로징과 관련된 그런 스케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자그마한 어떤 노이즈로 작용될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과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의 여부. 물론 일단
무역 합의가 1단계 뭐 미니딜 합의를 했으니까요. 일단 외국인의 수급 개선 그리고 연말 북클로징을 앞두고 좀 과매도 국면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 우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어떤 그 수급 개선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그리고 또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확대로 인해서 신흥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 확대 가능할 것이다라는 점. 하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계속 외국인들이 어느 업종, 어떤 스탠스로 우리 시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신흥시장에서의 자금 유입이 일어날 수 있을까의 여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리 시장 내에서 실제로 주가 차원에서의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의 정상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의 장기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 상당 부분 그러니까 PR 10배 내지는 PR 19배를 만들어 왔었던 우리 시장의 PR, 이 부분이 사실상 PR이 8배까지 내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다라는 점. 왜 8배까지 내려갔을까?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무역에 대한 어떤 글로벌 통상의 어떤 그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들의 어떤 그 하방 압력이 지속됐었다라는 점. 하지만 이제는 1단계 무역 합의가 일단 단추를 끼어가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FOMC 또는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글로벌 유동성의 지속에 어떤 그 계속되는 어떤 그 약속 내지는 신뢰를 계속 시장에 주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시장은 결국은 경기 확장 사이클로 진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눌려왔었던 경기 민감 수출주들에 대한 PER, PBR 다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결국은 다시금 시장의 정상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상화 속에서 EPS는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PER의 어떤 그 레벨업으로 인해서 시장 어떤 그 주가의 상승 국면 맞이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올해 연말 지나가게 되면서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연말 배당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2020년을 준비해 나가는 어떤 그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 준비 정렬 기간. 근데 1월 7일이죠. CS 2020 라스베가스에서 대체 이미 뭐 이 부분은 매년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말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그러니까 핸드폰의 어떤 그 2020년 박람회 열리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결국 모빌리티나 자율주행이나 5G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 테마주에 대한 어떤 12월 미리미리 선취매 진행되는 그런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 아마도 이번 주 이런 네 가지 주요 관심 이슈에 방점을 찍으시고 좀 대하시면 이번 주 조금 좀 편안한 한 주 진행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번 주 관심 가지 스케줄 글로벌 이벤트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그 PMI 지표 발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제조업 PMI보다는 서비스업 PMI에 대한 관심 좀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주 중에는 이제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수요일 날 진행이 되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미국의 어떤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우리나라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의 발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11월 그리고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 발표 예정에 있는데, 지난 주말 발표되었던 미국의 개인 소비 조금 좀 실망스러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된 미국의 11월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 지표는 조금 좀 시장 내 실망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 하지만 시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소비 내지는 현재의 소득보다는 미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PMI 지표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개선으로 인해서 어떤 그 시장 내 경기 선행 지표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의 경제 지표보다는 경기 선행 지표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나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번 주 증시 이번 주 증시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또 그렇죠. 시장이 움직일 네네.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떤 네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바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도달했다라는 발표, 미국 측에서 먼저 발표를 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중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직도 그들은 서로 간에 요구하는 부분이 끝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그 합의되었다라는 발표를 할 때도 그들이 생각하는 방점을 찍어내는 그들의 주요 이슈, 고스란히 그들의 발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국 측에서 방점을 찍었던 부분, 그리고 미국 측에서 계속 원하고 있는 부분, 결국은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추가 구매를 계속 원하고 있다. 특히나 미국산 농산물의 어떤 그 중국으로부터의 구매를 원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울러서 지적재산권, 그리고 기술 이전, 금융 서비스, 그리고 환율 시장의 안정까지 미국에서는 여러 부분을 원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중국 측은 너무도 심플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되었던 그리고 앞으로 부과 예정이었던 부분에 대한 관세를 없애야 된다. 관세 부분에 그들은 상당 부분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두 번째는 미국 내 중국 기업들에 대한 권익 보장이 확실하게 신뢰되어야 된다. 담보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대표적으로 이 부분, 화웨이가 아마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 내 중국 기업의 권익 보장으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홍콩 인권법, 여기에 미국의 어떤 인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에 어떤 해를 끼치는 그런 주요 인사들, 법인, 이들에 대한 어떤 미국 비자 거부랄지 미국 내 자산 동결이라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고 대통령이 이에 서명을 하게 되면서 이미 발효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국 이를 끌고 들어가서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의 권익 보장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부분, 화해 문제 해결, 홍콩 인권법, 홍콩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 이 부분이 계속 물 밑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우린 이해를 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된 부분, 일단 관세 철회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관세, 미국은 일단, 우선적으로 15일 부과 예정이었던 대중관세를 취소했습니다. 약한, 시장에서 예상한 바 1,560억 달러 상당의, 그리고 1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전격적으로 취소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난 9월이었죠? 1,100억 달러 상당의 관세 15% 추가 부과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50% 내려서 7.5%의 관세 부과로 일단 관세율을 인하했다라는 점. 근데 하지만 세 번째죠. 2,500억 달러 작년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던 2,500억 달러 수준의 상당의 어떤 중국산 제품, 상품, 이 부분에는 25%의 관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라는 점. 이렇게 좀 딱 세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이 부담하고 있는, 미국으로의 수출할 때 부담하고 있는 관세는 딱 정리를 해보면 2,500억 달러의
상당의 25% 관세, 그리고 1,100억 달러 상당의 7.5% 관세, 이렇게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25% 관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2단계 합의를 위해서이다. 그리고 2단계 무역 협상은 바로 즉각 개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계속해서 시장에 하고 있지만, 하지만 입장차가 분명하죠. 중국은 1단계 합의에 대한 약속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그들이 정말로 관세 인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이 부분에 필요하다. 2단계를 개시하기 전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 일단 이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선, 2020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1단계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 내지는 그런 평가가 우세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빨리빨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더 지금 진화 내지 한 걸음 한 걸음 빨리 더 이제 그 행보를, 빠른 행보를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중국은 확인이 필요해 그러면서 조금 좀 늦춰가는 그런 모습들, 조금 좀 미국이 서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나라는 부분들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내년 1월 정도를 예정해서 워싱턴에서 양국의 정상이 만나서 1단계 합의문에 대한 공식적인 서명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미국은 사실상 상당 부분 이제 그 중국 측에 조금 좀 끌려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2단계를 진입할 것이다라는 점. 따라서 시장 내 평가는 2020년 대선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휴전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시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죠.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거구나. 언제라도 1월 이전에 중국이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겉으로는 미국이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하기에 충분한 그런 대목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단계 무역 합의에서도 그런 뉘앙스, 그런 행보 풍기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단 밸류에이션에 대한 정상화 시도가 상당 부분 공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1단계 무역 합의, 관세가 추가 관세 부과 예정이었던 것이 일단 취소가 되고 지금 2단계 무역 2단계 관세 부과했던 부분이 기존 15%에서 7.5%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통상이 서서히 정상화 기로에 서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서 이 부분은 결국은 해운 운송이죠. 해운 운송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라면 조선업종도 또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이와 맞물려서 유통업종까지 시장 내에 어떤 그 정상화 가능성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기대를 하게 되고요. 미국 쪽에서는 오히려 소비에 대한 개선이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관세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제조 원가가 내려가게 되고, 제조 원가가 내려가면 소비자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소비자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이는 바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수요의 증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비 개선이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세의 인하는 내지는 취소는 수요의 증가로 바로 직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진다. 반면에 중국 쪽에서는 이렇습니다. 제조업이 또 개선될 수가 있죠. 미국에서의 수요가 개선이 되니까, 수요가 증가가 되니까 제조업의 개선이 나타나게 되고, 제조업의 개선은 결국은 원자재의 수급이 개선되는, 그렇게 되면서 원자재 시장이 다시금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까지 연결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한 자금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선진 시장이 긍정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이 늘어나게 되고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의 증가는 신흥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이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확대된다라는 것은 밸류에이션의 부담감이 해소가 되고 밸류에이션의 레벨업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나라 지금 시장 평균 PER 8.5배, 9.5배 내지는 10배까지도 증대될 수 있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틀 내지는 기회 촉매로서 작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도 물론 뭐 단기적인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장 내에 어떤 그 전개 시나리오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두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네, 미중 합의에 따라서 좀 세부적으로는 미국의 소비 개선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개선이 예상되고 있고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시장 종목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맞이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배당주들 좀 눈여겨보면 되겠습니까? 뭐 이거 항상 이제 연말 연초에 나타나는 두 가지를 이제 그 좀 우리가 기억을 해놔야 돼. 연말에 항상 이제 그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연말이 지나가게 되면서 연초에는 이제 그 CS 2020과 MWC 2020이 바로 임박을 하게 되면서 연초 테마주들, IT, 통신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발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그 먼저 연말 고배당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납회까지 2주 정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납회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납회일 올해는 마지막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30일 마지막 주 월요일 30일이 납회일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언제까지 주식을 사야 되냐? 26일 목요일까지 주식을 사셔야 배당금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시장 내 배당락 일자는 27일 금요일이 된다라는 점 분명히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100%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면 시장 내는 다양한 투자 심리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어떤 그 주가의 어떤 그 오랫동안 주가가 못 오른 부분, 밸류에이션이 낮게 형성이 되고 주가가 못 오른 부분들이 사실은 주가가 낮은 주가의 배당이 높으니까 기존 배당이 유지가 된다라면 배당률은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론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활성화가 되니까 의결권의 가치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과거보다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괴리율이 높게 나타나는 우선주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우선주와 보통주 사이에 괴리율이 있는 종목군들, 이 부분을 좀 꼽아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부분에 대한 보통주보다는, 왜냐하면 의결권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굳이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가져갈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선주가 훨씬 유리할 것이고, 우선주는 오히려 배당률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보통주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괴리율이 높은 우선주에 관심을 갖자. 지금 예상 배당률이 상위인 그런 회사들 몇 개를 좀 꼽아보게 되면요. 예상입니다. 아직 뭐 이사회가 열린 것도 아니고, 근데 과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의 주가, 과거 배당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주가로 대비를 해서 예상 배당 수익률 상위사를 꼽아봤더니 제조업 중에서는 두산, 쌍용양회, 그리고 현대중공업지주, 세아베스틸이 있고요.
그 나머지는 대다수가 은행 및 금융업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기업은행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 그리고 메리츠증권이 최근 들어서 배당 수익률이 더 올라갔죠. 왜냐하면 급작스럽게 지난주였습니다. 정부의 금감원의 어떤 그 PF 관련된 어떤 그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겠다라는. 근데 메리츠 종금의 지금 현재 PF 익스포저가 그들의 납입자본, 그들의 이제 총 자본금보다 200%가 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 해지 필요한 그런 상황. 여기에는 자본금의 증가 또는 익스포저를 줄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리츠 종금증권의 주가는 하락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메리츠 종금증권에 대한 배당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배당 수익률은 오히려 높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해 두시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주요 기업들 에 대한 배당 수익률, 그리고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시장 내 변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건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조선업종의 어떤 그 개선 기대감, 글로벌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고, 글로벌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조선업에 대한 수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면 저는 오히려 현대 중공업 지주에 대한 관심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 개인적인 입장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참고해 두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배당도 짚고 왔는데 납회일이 12월 30일이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방금 CES와 MWC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올해 스마트 시장 기기 내에서 웨어러블 기기의 폭발적인 매출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이번에 또 한 번 가각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CS 2020이 1월, 그리고 MWC 2020이 2월 말 각각 이제 그 열리게 되는데, 개최가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시장에 스마트 기기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웨어러블 기기가 실질적인 시장 내 도입된 부분 한 5년 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때는 정말로 웨어러블 기기가 정말 수요가 폭증할까? 뭐 새로운 것에 불과했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스마트워치랄지, 스마트 팔찌랄지, 아니면 어떤 게 에어팟이랄지, 무선 이어폰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최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폭증하고 있다. 특히나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그 무선 이어폰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무선 이어폰의 성장 촉매를 두 가지 정도로 좀 우리가 압축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어폰 단자가 제거되는 이어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기기 변화, 기기의 진화가 나타났다. 아이폰은 이미 2016년부터 이어폰 단자가 없어졌습니다. 갤럭시 노트 올해 8월부터 갤럭시에서도 갤럭시 노트를 통해서 이어폰 단자가 제거됐고요. 앞으로 이제 그 내년 초에 발표가 될 갤럭시 S12에서는 당연히 아마도 이어폰 단자가 제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러다 보니까 무선 이어폰의 수요가 많아지게 되고, 이런 무선 이어폰의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제품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선순환 나타나게 됐고, 이 부분은 다시금 대중화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계속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제조사별 출하량 점유율을 살펴봤더니요, 애플이 35%를 가장 많습니다. 샤오미, 그리고 삼성, 화웨이, 그리고 구글의 핏빛이 시장 5위로 바로 이제 이어가는 그런 모습. 근데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스마트 어시스트라는 점. 시장 내에요,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 스마트 홈에 대한 관심, 이제 스마트 어시스트에 대한 관심의 영역으로 지금 그 스마트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나타날까? 결국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한다. 건강과 관련된 컨텐츠의 보급이 확산될 것이다. 그러면 스마트홈과 모빌리티의 합세, 여기에 더 나아가서 스마트 어시스트까지 합세된
연동되어지는 그런 부분, 소위 말하는 콜라보레이션을 어떤 그 염두를 해 두시면서요. 전체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AI, 인공지능, 그리고 컨텐츠 관련 테마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시장 내에 지금 점진적으로 그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가져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 조금 더 좀 편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죠. 발표되는 경제 지표, 일단 유동성이 받쳐주는 그런 장세,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완화로 인해서 글로벌 통상, 글로벌 무역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면서 경기 개선으로 포괄적으로 어떤 그런 가는 분위기, 그게 되면서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0년 초 관심 테마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 미리미리 좀 챙겨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정상화가 분명히 이번 주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은 저평가 업종 대표주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은 경기 선행 지표의 개선으로 당연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통상 확대에 대한 기대감, 결국은 뭐 해운업종, 조선업종, 유통업종 경기 개선의 기대감으로 확실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요국 유동성의 확대된 유동성 통화 기조의 유지, 이와 맞물리게 되면서 결국은 소비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비 개선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내구 소비재에 대한 수요 확대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여기는 IT, 가전, 자동차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 중국에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상당 부분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물론 자동차 업종, 중국 시장에서의 자동차 업종 그다지 지금 현재 좋은 어떤 그 지표를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다. 2년 연속 수요의 위축이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의 어떤 그 자동차 판매 시장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 소비재의 최대 핵심 IT, 가전, 자동차, 결국은 이를 긍정적인 소비 확대, 수요 확대로 만들기 위한 주요국 정부들의 노력, 아마도 시장 내 어떤 그 긍정적인 흐름으로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연말 소비 시즌이 되겠습니다. 연말 소비, 뭐 계속적인 어떤 그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 저는 특히나 뭐 다른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자 결제주에 대한 관심 절대 잊지 말자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내년도 1월, 2월 시장을 주도할 내지는 주요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단 연말이 되면 대주주 양도세 강화되어서 개인들에 대한 어떤 그 수급, 우려, 움직임 분명히 시장 내에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아마도 개인들의 매도세는 일정 부분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점.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의 어떤 그 대주주 양도세 강화 관련된 대주주, 그러니까 우리 개인 주주들에 대한 어떤 그 수급, 안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해 두시면서요. 2020년 초 시장 내 관심이 불어닥칠, 관심이 커질 만한 관심 테마군들 한 6개 정도 정리를 해보면 5G가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5G 들어가고요. 그리고 컨텐츠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자결제와 관련된 핀테크, 그리고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어떤 그 2차 전지 관련 주들 꼭 생각해 두시고요. 친환경과 관련된 조선업종에 대한 규제 강화 시작됩니다. 내년 초부터. 그리고 탄소세 부과,
이제 실효를 거둘 때가 됐습니다. 친환경 관련주, 그다음에 국산화와 관련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뭐 테마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집합을 찾으셔서 조금 더 편안한 업종군, 편안한 테마군들에 대한 선취매 꼭 좀 준비해 주시는 어떤 한 주가 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였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큰 추위 없이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도로 시작해 낮에는 11도로 평년 기온은 6도에서 8도가량 크게 웃돌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기온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따뜻한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기질은 보통 단계로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외출 시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대구를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상 영상입니다.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은데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차츰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기온은 이맘때 수준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낮 동안 수원 12도, 대전 14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점차 구름 많거나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강릉과 속초 13도, 울진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라도와 제주도는 하늘이 흐려지겠고 경상도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15도, 부산은 16도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편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